특정 적성 국가와 고강도 분쟁을 지속을 하면 일주일 내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미사일 자원 대부분을 소모하는 것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렵다라는 게 미국 당국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야, 대한민국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사일 관련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미사일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항공모함 위에 해군 상병들이 이렇게 쫙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항만으로 원래 이제 귀환할 때 보면은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죠. 정복 하얀색 옷을 이렇게 입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즐거운 이제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젠하워 이제 항공모함을 비롯한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배치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냐? 11월부터 했으니까 11, 12 하면은 근 8개월 동안을 계속 해상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지난 이야기지만 그 사이에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일이 많았죠. 후티 반군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선박들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그 이스라엘 간의 여러 가지 또 분쟁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이라고 하는 이제 항모 전단이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항모들이 이 바다로 나오면은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정비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어서 9개월 동안의 이제 전투 배치라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해군 장병들의 피로도는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 장면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참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오랫동안 못 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제 이 아무리 바다 위에 천하무적으로 보이는 미 해군 항모 전단도 계속적으로 보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항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제복을 받아야 되지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해상 보급과 관련돼서는 전통을 가진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 능력을 지속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총 이제 9개월간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 9개월 동안에 이제 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활동한 많은 일들이 일반적으로 미국 해군이 활동하던 주로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제 맞추는 요격하는 그러한 일이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의 전투 배치를 통해서 막대한 무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이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는, 원래는 이제 항공기를 요격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스탠다드 미사일을 155발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공격하느라고 토마호크 125발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들이 사용한 공대공 미사일들이 한 60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추 대충 따져봐도 한 300발 이상의 이제 무기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 배속된, 그러니까 원래 처음서부터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으로 소속된 배 이외에 중간중간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이지스함이라든지 다른 배들도 있는데, 이 배들이 사용했던 미사일들은 제외한 이제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발 정도로 사용했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 전체에 이제 있는 토마호크 재고가 한 4,000발 정도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평상시 사용하는 게 한 100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게 100발 정도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번에 토마호크를 이제 125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전체 재고의 거의 한 3%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9개월 만에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스탠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SM3, SM6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합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재고는 한 11,000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5발을 사용했으니까 전체 재고의 한 1.5%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많지 않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 사실은 미사일도 날리고 여러 가지 장비도 꽤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반군이에요. 근데 반군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9개월 동안의 티격태격을 이제 해왔는데, 전체 보유 재고의 한 2, 3%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좀 너무 많이 사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훨씬 더 파워풀한
나라,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하고 뭐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야,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이라는 게 충분할까? 라는 생각, 호기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2023년부터 해서 미사일 재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 미 국방부가 이제 조달한 무기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토마호크가 이제 68발, 그다음에 SM6가 125발, 그다음에 사이드와인더죠. 이제 공대공 미사일 AIM-9이라고 부르는 사이드와인더가 이제 619발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 이제 내년 예산으로 이제 사겠다고 한 게 토마호크 같은 경우가 22발, SM6는 125발, 사이드와인더는 362발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충 뭐 이 정도를 계속 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스탠다드 미사일 같은 경우가 1년에 이제 125발 정도가 이제 사용되는 건데 이게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워게임들을 이제 돌려본 결과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중국과의 뭐 중국이라고 딱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관 어떤 특정 적성 국가와 고강도 분쟁을 지속을 하면 일주일 내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미사일 자원 대부분을 소모하는 것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SM 시리즈죠. 스탠다드 미사일과 같은 방공 미사일이 제일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SM3, 2,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SM6는 이거보다 좀 더 크겠죠. 보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좌우간 이 방공 미사일은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면 미사일 한 발에 일단 기본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두 발을 쏘는 거죠. 한 발씩 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빗나가면 다음에 요격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상대방이 쏜 미사일이 나를 향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이 두 발입니다. 그러니까 소모량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지금 전체적으로 재고량은 어느 정도 있다 보이지만 막상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 고강도 분쟁으로 진행되면 미사일 소모량이 엄청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더 생산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을 하실 텐데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미국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미사일들이 이러한 소모전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도 사실 제일 많은 게 이제 방공 미사일이죠. 미국의 방공 미사일 대표적인 게 미 해군이 쓰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SM2, SM3, SM6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스탠다드 미사일을 생산하는 업체, 옛날 레이시온이라고 부르던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RTX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RTX 같은 경우는 연간 뭐 수백 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로지 미 해군, 미군용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20개 이상의 나라들이 스탠다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글로벌 수요를 다 감당하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평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렵다라는 게 미국 당국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왜 생산 기반을 늘리지 않느냐. 지금 이를테면 뭐 200발을 만드는데 좀 투자를 더해가지고 600발 이렇게 만들면 다 팔려 나갈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물량을 이제 미 해군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 공군도 마찬가지죠. 단연간 계약이 안 됩니다. 단연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5년 계약할 테니까 5년에 1000발, 뭐 5년에 1500발 이런 식의 계약이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RTX나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일이 어찌 될 줄 알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사람을 더 뽑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구매할 거 지금 2023년에도 뭐 스탠다드 SM6 미사일 같은 경우에 125발 2025년에도 125발 그러면 1년에 125발씩이니까 2년이면 250발 4년이면 1000발이네. 그냥 4년치 물량 한꺼번에 계약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의회는 이런 단연 계약을 통해서 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겨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연 계약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본적인 물량,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정도 물량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뭐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런 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산업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미사일에 손 벌리는 상황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마스 때문에 이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도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충분한 물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왔죠. 그 전에 공격 같은 경우는 99% 거의 뭐 이스라엘이 다 뭐 막아내면서 거의 뭐 타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0발 이상은 타격을 했어요. 실제로 목표물을. 그래서 이제 이 타격이 방공망이 뚫렸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뭐 핵심적인 시설이 아닌 경우 다른 시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요격을 포기해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표적을 맞추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인데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해군, 미 해군의 어떤 미사일, 스탠다드 미사일 부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에 배치되어 있는 방공 미사일들을 통해서 해군의 짐을 좀 덜어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곳저곳에 배치를 하면서 해군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아까 스탠다드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이제 RTX 같은 경우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제일 이제 효자 상품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의 어떤 군수 산업 업체들이 판매하는 이런 이제 방위 산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실제로는 민수 산업에 비해서 이런 방위 산업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패트리어트 살려는 업체들이 업체가 아니죠. 나라들이 줄을 서 있는데 실제로 패트리어트 판매로 RTX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한 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뭐 많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적은 이제 그런 액수인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사일 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전을 지휘하는 또 지휘와 관련돼 있는 지휘 통제와 관련된 시스템. 요것이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현재 RTX가 만들 수 있는 거는 12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12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시스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주문이 밀려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저것 지금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타르인가요? UAE인가요? 이 중동 국가에서 이제 방위 산업 전시회를 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이제 전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취소를 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서 수요가 급해지다 보니까 전시용으로 내보내려는 물건까지 지금 빼가지고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플러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드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고도가 높죠.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데 이런 것을 이제 배치를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미사일 소모량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실제로 전쟁을 치른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인데도 미사일이 좀 부족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런 에로우 미사일 같은 경우 뭐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이 항공 무기와 관련된 것은 이제 IAI라고 하는 이 국영 방산업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뭐 당연히 주 7일 24시간 365일 라인을 이제 풀 가동 중에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란이 이제 발사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에로우가 이제 요격을 합니다.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로켓탄 같은 이제 저고도 저가치 표적을 주로 공격을 하고요. 탄도 미사일 같이 고속으로 어떻게 보면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주로 이제 이 에로우 미사일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난 4월달에 이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120발. 그 다음에 지난 10월 1일이죠. 10월 달에 180발 정도를 발사를 했으니까 합해보면 300발 정도를 이란이 이제 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로우 미사일을 몇 발이나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미국식 교전 기준을 따르면은 2발씩 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600발 정도를 소모한 거고 그만큼 다 소모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400발에서 500발 정도는 사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발당 에로 미사일은 뭐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한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얼마죠? 1,400억 하면 42억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 방공전을 치르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썼다. 뭐 당연히 조단위 예산을 사용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비축 물량도 그동안 쭉 갖다 나온 나라인데도 실제로 지금 이 두 차례 공격을 막아냈는데도 상당히 버거운 이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러시아가 대규모로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일 파상 공격은 못 해요.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한 번에 몰아서 이제 발사를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뿐만 아니고 드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활강 폭탄 이런 것까지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의 강도로 진행되는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항공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이제 방공 자원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필요한 방공 역량의 5%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갖고 있던 깔고 앉아 있던 원래 자원들이 많으니까 옛날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이제 S-300 같은 이제 이런 요격 미사일들이 원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을 커버를 했습니다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안 되는 거죠. 5% 필요한 물량의 5%밖에 지금 못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이 지금 군사력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취약한 분야가 이 방공과 관련된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이제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유럽 국가들 특유의 이 발목 잡기가 여기에서도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유럽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쓰는 이 시스템을 갖다 놓은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호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새로 개발한 뭐 시스템들을 쓰는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크로탈 같은 이제 이러한 시스템 너무 옛날 건가? 자관 이런 걸 쓰는 나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주도를 해서 스카이쉴드 이제 하늘 방패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라고 해서 17개 국가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카이쉴드는 이제 독일이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기술과 이스라엘의 어떤 참여,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어느 나라? 프랑스가 이제 발목을 잡고 나서는 거죠. 야, 프랑스에 더 좋은 게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무기 생산에 무기 개발과 관련돼 있는 뭐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이 방공 전력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뭐 보고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이었죠. 기갑 세력들을 그냥 대책 없이 밀어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을 기록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뭐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공 작전, 즉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뭐 미사일,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탐지를 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격찬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우크라이나 군 중에서 제일 독창성을 발휘하고 없는 자원을 쥐어짜내면서 정말 200%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공 세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점점 이 방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3년부터 202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이제 비중인데 실제로 작년 3, 4, 5, 6, 7, 8, 한 9월 달까지는 상당히 요격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요격이 훅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감소했을 이런 시기였던 거죠. 아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감내하고 참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달, 2월달부터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요격 비중이 확 떨어진 거죠.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수도인 키우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동안에는 철통같이 방어를 하던 이 발전소가 타격을 당해서 손상이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기들이 익숙했던 S-300 뭐 이러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은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패트리어트, 독일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옛날 뭐 호크 이런 것까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재보급은 어떻게 받고 생각하면 아찔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이제 이런 약점을 노려가지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포화 공격을 많이 합니다. 포화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화 상태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방공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밀어내는 세츄레이션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이런 방공에 있어서 제일 쥐약은 제일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포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야, 대한민국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위 산업의 어떤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뭐 천공2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 그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이제 UAE 등의 수출을 이제 했고, 뭐 앞으로 8년 안까지 다 합해 보면은 뭐 수주 잔고가 뭐 25조 원 정도에 달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작품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즉 미국의 사드에 해당하는 이제 고고도 요격을 위한 LSAM, 뭐 LSAM-2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도 방공 우산을 씌워줄 만큼의 충분한 자체적인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물량 앞엔 장사가 없다라는 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뿐만 아니고 대규모 이제 방사포, 보통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경이 뭐 300mm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300mm, 400mm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미사일이랑 차이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유도 능력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요격하기가 까다로운데 방사포는 미사일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일거에 포화 공격을 개시를 하는 거죠.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그 사이에 이제 미사일들이 같이 날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사포는 무시해도 돼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여기에도 충분히 뭐 화학무기라든지 심지어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요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요격을 해야 되느냐. 물량이 충분하면 다 요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과연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술력 플러스 충분한 물량 싸움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쌓아놔야 되는데 이 쌓아놓은 거 언제까지 계속 쌓아놓을 수 있냐. 이것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이제 물건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하고 또 교체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를 지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군, 그중에서도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도 한 9개월 정도 작전을 하고 나니까 야, 미사일 보급, 미사일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특히나 고강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사일 소모량은 어느 때보다도 급시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나라는 걱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 더 확보되려면 세금을 더 내는 이러한 상황밖에 없다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방공 미사일 부족에 직면한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을 맞추는 거 보고 이야 신기하다,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술력을 넘어서 물량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